안녕하세요. 증시 브리핑 한혜솔입니다. 밤새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떨어지는 빗소리에 잠을 설칠 정도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꼭 에픽하이의 우산과 또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라는 노래가 듣고 싶더라고요. 비와 함께 감성에 푹 빠지게 만드는 노래, 여러분들도 저마다 떠오르는 곡들이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의 비, 그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음악과 함께 분위기 전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7월 26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죠. 주요국 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진행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현행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그래서 사실상 ECB가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었는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기대를 왕창 깨는 발언을 했습니다. 통화정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요. 당국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행동에 나서기 전에 경제 지표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뉴욕 증시에서도 경기 지표들이 예상 밖으로 개선되면서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10,000건이나 줄어들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 내구재 주문도 2% 증가하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연준이 적극적 금리 인하 입장에서 조금은 물러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죠.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에 더해서 한국이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2시 시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2063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2060선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거래량 자체가 매우 적은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고요. 기관의 매도 규모도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650선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1.61% 하락한 641.87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비스업과 의약품, 보험, 전기가스업, 운수장비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하락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장비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네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시장 키워드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키워드,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나? 입니다.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오는 8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가기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내용을 담은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이 가기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서명을 받아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게 됩니다.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이후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본격 시행되고요.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가 24일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지만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 같네요. 이에 오늘 시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고요. 오늘도 역시 소재 국산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 종목 몇 가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한 매체에 따르면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이 파우치 필름의 국산화를 위해 율촌화학과 BTL 첨단 소재 등 국내 제조업체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파우치 필름은 2차 전지 배터리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포장재로 배터리 원가의 약 12%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인데요.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 이렇게 두 개사가 시장의 약 85%에서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해 국산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율촌화학은 국내 화학업체 중 유일하게 파우치 필름을 대량 생산해 중국에 납품 중이고요. BTL 첨단 소재도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중국에 납품하기 위해 양산을 준비하던 물량을 국내 배터리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KPM테크의 자회사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KPM테크로 몰리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어제에 이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 TNS라는 종목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명성 TNS는 2차 전지 분리막과 디스플레이 편광 필름 제조 설비에 대한 전공정 설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열 안정성이 높은 폴리이미드 분리막 추출기를 세계 최초로 생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그 근방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이슈가 없을 땐 수급을 보자입니다. 요즘 시장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주 말고는 사실 딱히 상승 추세를 보이는 섹터가 없습니다. 호재가 될 만한 정치적, 경제적 이슈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종목 체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앞부분에서 시황 얘기하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키워드로 한번 다뤄볼게요. 마찬가지로 오후 2시 기준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 코스피 1위는 네이버, 2위는 만도, 3위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코스닥 1위는 KMW, 2위는 오이솔루션, 3위는 JYP 엔터네요.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스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통신 장비주들 관심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기관은 어떤 종목 담고 있나 보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는 네이버,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신한지주입니다.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사고 있냐면 1위 RFHIC, 2위는 SM, 3위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주인 RFHIC 사들이고 있네요. 그리고 JYP 엔터나 SM은 YG 엔터 하락의 반사 이익을 보는 듯한데 오늘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가 영업 중이라는 의혹에 YG 엔터가 약세죠. YG는 정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네요. 이렇게 매일 수급 확인하시면서 꾸준히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은 따로 관심 종목에 편입해두고 흐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주말까지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